네, 월요일 첫날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네. 네. 시청자님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27,600원. 27,600원에 사셨고요. 네. 네네. 비중은 어느 정도 담고 계세요? 한 20% 정도. 20%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 오래됐어요. 작년에 산 오래되신 거예요. 거세요? 작년에 산 거예요. 그러셨군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좀 인내를 하시고 지금은 수익권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크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매도할까 하다가 좀 놔뒀는데 좀 얼마나 더 놔두면 될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러시군요. 31,000원대가 최근 좀 최고가로 나오는데 이 가격대에서도 팔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팔려고 내놔놨어요. 내놨다가 들어놨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익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 한번 전략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29,900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틀째 좀 밀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아마도 31,000원대에서 매도를 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조용구 전문가님, 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좀 재조명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월 초부터 좀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는데 실적이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 1분기 실적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나온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2분기는 별론데 3, 4분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함께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943억 원 이렇게 좀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영업이익상으로는 흑자이지만 이 지배주주 기속순이익상으로 봤을 때는 1분기가 좀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2,165억 원으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사실상 조금 위축된 실적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제 이슈 부분에서 한번 좀 체크를 일단 해 드릴 거고요. 일단 하반기에 이제 수급 불균형의 해소에 따른 이익이 좀 개선된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뭐 영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그 LCD 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만이라든가 중국의 관련 기업들이 너무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가동률을 좀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넘치는 그 물량 자체가 조금 제거가 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영업 마진이 매출이 늘어나기보다는 영업 마진 좀 개선되면서 올해 이제 4%대의 영업 이익률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마지막에 좀 다루어 드릴 부분입니다만, 이게 내년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13배 정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결코 싸지 않다 이렇게 좀 일단은 평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증권사 리포트상으로 봤을 때도 목표 주가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28,000원 선을 목표가를 불렀다가 거기 근저리까지 올라오니까 막 29,000원, 3만원, 그러다 이제 거기가 또 달성되려고 보이니까 33,000원, 막 36,000원까지 부르는 주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목표가를 함부로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되는 전기전자 제조 이 기업, 그 IT 기업을 자산 가치 이상으로 크게 평가를 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자산 가치만큼만 딱 평가를 해주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려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2016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4.9% 정도밖에 안 되고, 만약에 행여나 이게 달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는 오히려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주가는 지금 현재 싸냐 비싸냐를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뭐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단지 올해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땐 적정한 수준의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실적 추이를 봤을 때도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크게 좀 실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이슈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애플의 아이폰 6도 출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실적에 반영이 될지도 궁금하고, 들어보니까 아이워치도 이제 출시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혜가 크진 않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는 사실 발표됐던 시점 자체가 일단은 그때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진짜 실적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 아이워치라는 그 제품의 디자인을 보니까 삼성 거보다는 좀 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삼성 갤럭시 기어는 사실 차고 다니기 좀 남들한테 보여주기에는 조금 이제 디자인이 조금 이제 좀 부진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에 이제 더 나온 아이워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차고 다닐만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많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이폰 이제 향후 이제 모델들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업종 자체도 그렇고 지금 업황 자체도 그렇고 뭐 마진 자체가 이제 뭐 그쪽으로 들어가는 패널 자체의 마진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뭐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TV가 이제 대형화 추세에 좀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대형 패널 자체가 좀 영업 마진이 차라리 높은 편이기 때문에 60인치 이상의 패널들이 오히려 판매도 오히려 매출도 잘 증가하고 있고 이쪽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파일 준비된 거 몇 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중국의 이제 LCD 패널 업체들의 이제 가동률 추이를 봤을 때 가동률이 올해 들어와서 조금 꺾이고 있는 연초 대비해서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이나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내내 가동률을 조금 더 이제 낮출 것으로 80% 아래쪽으로 낮출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률 자체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매출은 정체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는 조금 개선되는 그런 약간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대형 LCD 패널 수급률 전망치를 봤을 때도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타이밍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정확히 좋고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또 다시 가동률이 좀 이제 높아지면서 다시 이제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애플 아이워치 같은 경우는 일단 발표되는 시점 자체는 일단은 그때가 사실은 매도 시점이 맞고 향후에 이게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또 이제 주가에 호재가 될지 아니면 만약에 판매가 또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그냥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향후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출시가 되고 나서 판매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과 함께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 절대로 매출액이 급증해서가 아니라 지금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도 영업 마진이 개선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을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에 부합하는지가 일차적으로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이 앞서서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싸지 않다고요. 13배. 지금 가격대에서도 증권사들은 꾸준히 좀 38,000원대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힘들까요? 뭐 힘들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이 네. 증권사 목표 제 기준입니다만 이 증권사를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 항상 한 10%에서 20% 정도를 할인해서 사실 보는 게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표치지 목표가 달성이 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번 이제 앞에 LG가 들어가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매번 있었던 현상들 중에 하나가 목표가를 높이는 과정에서 항상 목표를 달성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 기대치 자체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러하고요. 이게 사실 조금 있다가 뭐 기술적 흐름상으로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도 좀 고민되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외국인들도 계속 사던데요. 그 차트도 함께 봐주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뭐 다양하게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 기술적 흐름 잠깐만 한번 보시면은 네.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 기술적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일본 그래프상으로 보면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더 갈 수도 있을 만한 차트인 건 분명한데 이 월봉상으로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자리가 지금 과거에도 매번 항상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이에요. 대략이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을 한번 넘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거죠. 그래서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봐도 현재의 밸류에이션과 과거 이 두 군데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 절대 싸지 않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조금 이제 무리해서 올라왔다가 실적이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되면서 떨어졌던 경우가 매번 많았었더라 이거죠. 지금 IT 기업들 지금 LG뿐만 아니라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가이던스를 무리해서 높여놨는데 충족이 안 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이던스를 높여놨을 때 오히려 목표 주가 상향 러시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목표 주가도 하향하고 가이던스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의 실적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13배 정도 형성이기 때문에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목표는 제가 높게 불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IT 업종이 그래도 주도주로 약간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좀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준다면은 대략 한 33,000원 선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목표를 좀 선정을 해드리고, 뭐 한 33,000원 정도면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한 14배 정도 될 건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아까 월봉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하방 압력이 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29,000원이라는 가격을 좀 이제 지지선 내지는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33,000원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고요. 수익 많이 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말도 많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두 분의 전략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구 전문가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제시됐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투자 의견 역시 보유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나오셨지만 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목표가를 잡아주셨어요. 3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짧게만 한 말씀 좀 코멘트를 달아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의 상승은 이제 아이폰 효과와 그리고 그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패널 가격이 이제 소폭 상승 흐름,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 이것이 이제 실적 호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패널 가격이 만약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준다고 하면 목표가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근데 패널 가격이 그 공급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 한 요 정도거든요. 근데 TV라든지 이 LCD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할 조짐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한 32,000원 정도 목표가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비슷하게 좀 제시가 되는데요.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해피온님님께서 풀무원을 매수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요 87,6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중 15%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오늘 종가가요 114,500원입니다. 4개월 동안 보유 중입니다. 20만 원 정도 보고 중장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가져갈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부지점장님, 네.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20만 원 가능할까요? 20만 원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20만 원을 간다 안 간다 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재반 상황이 맞아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목표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풀무원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종합 식품 업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해외 부분에서의 성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원이 지금 그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영업이익은 물론 이제 증가를 하고 있지만 순이익 부분, 자회사 부분에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은 아직 적자인 상황인데요. 1분기도 적자가 났었고요. 반면 이제 그런 그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인해서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향후에 이 풀무원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지금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주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국 이 해외 성과는 최근 일본 업체 식품 회사를 인수한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의 성공 여부 이것이 이제 장기적인 주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죠. 주가를 보면 차트를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의 기대감과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성공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쭉 상승 흐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올 때 적자폭이 커지더라 혹은 영업이익이 축소되더라 이러면 매도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시청자님 기대대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준다. 이러면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보유할 만하다고. 두 번째는 해외 쪽에서의 성과인데 사실 해외 쪽 성과는 그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 부분들이 순항을 하는지 그 부분은 이 풀무원 기업을 뭐 기사라든지 혹은 뭐
주식 담당자와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는 판단이고요. 모든 것이 잘 맞아질 경우에는 저는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볼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5만 원 말씀드리고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손절가를 정해놔야겠죠. 이게 손절 어느 정도 되면은 이상이 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에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해외 진출이 어려워졌다든지 해외 사업 부분이 혹은 국내 쪽에서 어려워져서 실적이 계속 부진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가는 빠지겠죠. 그죠? 빠지는 그런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가격은 10만 원 정도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적 그리고 해외 성과 점검을 해보시면서 1차적으로 15만 원까지 기대를 해보고요. 그 이상으로는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되니까요. 시청자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풀무원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주셨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K 하이닉스요. 네. 45,000원에 20%예요. 45,000원에 20% SK 하이닉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축하드려요. 고민 많으시죠?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오르다가 외국인이 네네. 지금 이틀째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한 3분기까지 갖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5만 원대 넘었을 때도 안 팔았는데 네. 갑자기 떨어져서 지금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3분기까지 갖고 가도 괜찮은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굉장히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오늘까지 외국인들 매도 이어지고 있는데 걱정할 만한 상황인 건지 3분기까지 가져가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두 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 조용구 전문가님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하이닉스를 한번 보니까요. 일단 좋은 주식을 잘 시적절하게 잘 사신 것은 일단 맞은 것 같고요. 일단 이게 가격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틀 동안 외국인들 매도한 거는 너무 이렇게 고민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시장은 사실상 정체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만 이번 달 들어서 거의 상승폭이 대형주 치고 10% 올라왔으면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거고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타이밍 자체가 이번 달 월봉 기준으로 1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생겨서 매도를 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 추세가 훼손되거나 업황이 뭐가 또 이제 틀어지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닉스가 영위하고 있는 그 반도체 사업 자체 메모리 부분이라든가 뭐 PC로 들어가는 메모리 내지는 이제 스마트 기기 쪽으로 들어가는 메모리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의 수요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대비하면은 사실상 뭐 굉장한 좀 저평가입니다. 점유율 자체는 사실상 마이크론이나 뭐 하이닉스라든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대한민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평가를 좀 덜 받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흐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냥 많이 올라서 밀린 거지 뭐 악재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3분기까지 보유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3분기라고 한다면 사실상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IT 기업을 대신할 만한, 대체할 만한 주도 업종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고 단지 이제 목표는 너무 당장의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53,000원 선까지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되 만약에 53,000원대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 여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 흐름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이럴 것을 대비를 해서 한 46,500원 정도는 좀 손절가 내지는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4만 한 6천 원대, 5천 원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거죠? 비중이 20% 정도니까요. 예. 예, 뭐 한 10%, 5%에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좋은 전략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전화 통해서 전략을 좀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일부 마지막 종목이네요. 게시판 사연 보겠습니다. 5632님께서 소리바다를 사셨어요. 3,330원 매수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틀째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지점장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뭐 소리바다가 상승했던 배경은 그 삼성전자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것에 이제 수혜주다 하면서 올랐었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 소리바다를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도 이 소리바다를 투자한다면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 차익을 한번 노려보자. 이걸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실패다. 지금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9월에 뭐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그 즈음에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주가는 상당히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안 빠져도 모멘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며칠 빠졌는데 또 그것이 나오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실패를 인정하고 나와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죠. 일단 그 뭐 3,300원대 이때 들어갔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주가는 밀렸죠. 그리고 이슈는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가지죠. 이슈가 안 좋았거나 혹은 시장이 안 좋았거나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의 요인으로 해서 주가는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는 한 2,600, 그 과거에 이제 앞전에 이슈가 없을 때 소강 상태인 2,600원 수준까지 다시 밀려날 겁니다. 밀려나서 거기서 횡보를 하든 아니면은 추가로 더 빠져버리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당분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내일이라도 손절을 일단 하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뭐 여기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2,600원 전후에서 뭐 그때까지 한번 견뎌보겠다 하면은 견뎌보시는 것도 괜찮다는데 시간을 좀 많이 줘야겠다는 판단이고 그 견딘다 하더라도 주가가 2,5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이것은 뭐 직전 저점 기대감들이 저점 그 지수에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서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버티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저 같으면은 일단 손절하는 걸로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뭐 다음에 이슈가 불어온다면은 3,500원 수준까지 그러나 한번 이슈는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슈의 모멘텀 그 강화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00원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내일장에서 좀 손절하는 전략, 현재가가 2,800원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랜은 2,500원 손절가 그리고 3,500원의 목표가로 잡고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전략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리바다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요. 2부 이어가겠습니다.